자, 일단 제가 아예 새로 블로그를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블로그에 내 블로그. 안 켜져 있는데. 약간, 아이고, 화면 안 켜져 있어요? 아이디로 네이버에다가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블로그에 내 블로그를 누르시거나 블로그를 눌러서 여기 내 블로그 탭을 눌러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지금 가장 기본의 블로그 모양이 현재는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는 여기 내 메뉴에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블로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책에서 설명드리는 페이지로는 13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블로그는 위쪽에 이렇게 타이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블로그의 기본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블로그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이 부분에 예쁜 간판, 즉 타이틀을 만들어서 꾸밀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킨을 만들어서 조금 더 넓게 꾸며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다른 블로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요런 거는 스킨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요 스킨 자체는 어려운 스킨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여백을 띄워서 그냥 넓게 모양을 미리 캔버스로 가볍게 만들고 위젯을 이렇게 달아놓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학원 쪽에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건데 타이틀은 되게 조그만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타이틀로 먼저는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혹시 난 타이틀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킨으로 화면을 깔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킨으로 제작해서 넣더라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아까 그 블로그에서처럼 버튼형 위젯으로 이렇게 누르면 해당 뭐 채널이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모양은 물론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지만 약간 홈페이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블로그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정도의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어렵지 않게 나중에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과정 중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위젯이라는 걸 좀 다룰 수 있다면 아마 진행을 할 때 그 부분까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기본 화면은 이런 화면이죠. 자, 이 밑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적는 영역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프로필. 지금 제일 처음 화면이라서 사진도 현재 없고 소개글도 없죠. 그 다음 카테고리 활동 정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은 13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14페이지의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서부터 설명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프로필을 꾸며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 메뉴의 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내 메뉴의 관리. 여기에서는 내 블로그에 주소나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로그 주소는 원래 블로그.naver.com 뒤에 아이디가 붙도록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을 눌러서 블로그 주소는 단 한 번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블로그명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디 뒤에 님의 블로그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이제 처음 시작하는 티가 나니까 요거보다는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블로그명을 간단하게 지어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나중에 넣는 걸로 하고 여기 내용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다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 블로그로 갔을 때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제목을 준 대로 요 블로그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서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개 글도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 블로그의 기본 정보를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꾸며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스킨 설정하고 레이아웃 설정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 메뉴의 관리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우리가 들어오면은 기본 설정의 블로그 정보라는 데를 지금 수정을 해 보신 거고요. 기본 서체 설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내가 블로그를 쓸 때 기본적인 서체와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적을 때 글씨 서체를 이런 채를 골라서 쓰겠다. 그러면 해당 글씨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일상회라든지 리뷰 같은 것들은 글씨체가 좀 이쁜 글씨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글씨를 내가 전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실 때는 조금 더 반듯한 글씨체를 쓰는 게 가독성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서체를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5포인트는 생각보다 좀 작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기를 눌러서 한 16이나 좀 크게 쓰실 분은 19 정도로 두시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포인트로 일단 잡아 놔 볼게요. 뭐 색상이나 행간, 정렬 방식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서체와 크기만 한번 세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나중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기본 서체와 크기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로그 기본 서체 설정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다 보면 저품질이 먹었다라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블로그를 싹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블로그를 초기화를 시켜놓게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한다면 초기화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초기화가 돼서 싹 내용이 지워지게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초기화가 돼버리면요, 글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초기화를 시키실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 집계 보호 설정에서는 성별, 연령,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할 거냐,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요. 실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내가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30대니까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집계되기 싫으면 체크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콘텐츠 공유 설정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CCL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저작권이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경우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글에는 원래 저작권이 있어요. 물론 그걸 증명하는 그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성 글, 즉 누군가에게 이제 공유해서 주고 싶은 글이라고 한다면 그 글은 저작권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작권을 적용되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CCL에서 사용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원 저작자를 표시하면서 글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CCL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글이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사용 안 하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글을 복사해서 가져올 때 11자가 넘으면 그 글이 출처 해가지고 어디서 가져온 거다라는 게 붙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복사한 사람은 임의적으로 그 글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사용 안함의 경우는 출처가 안 붙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은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우리가 들어가서 글을 복사하고 싶을 때요, 뭐를 쳐볼까요? 아까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쳤어요. 여기 지금 글 적혀져 있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꾸며놓은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자, 이 글을 내가 가져오려고 드래그를 해보려니까 드래그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금지해 놨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F12번 눌러서 여기서 톱니바퀴,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를 만약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사진을 끌어다가 어딘가에 옮기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금지 설정은 가급적이면 저는 사용으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인 눌러서 설정을 했고요. 자,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은 만약에 스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나 막 이런 데다가 막 사람들이 엉뚱한 글들을 적어 놓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단된 글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 댓글 안부글에 대한 권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안부글도 막 아무나 쓰게 못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밀글 쓰기만, 내가 맺은 이웃만 쓸 수 있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스팸성 글들을 남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웃 관리에서는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게 이제 처음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 이웃 추가한 게 안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시면서 이웃을 서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웃이 얼마나 활동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설정에 대한 메뉴들을 한 번씩 쭉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엔 꾸미기 설정이라는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데, 일단 꾸미기 설정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이라는 부분의 스킨 선택에는 블로그에서, 즉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킨을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 블로그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킨들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된다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의 블로그거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꾸며서 만드시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스킨으로 하신다기보다 세부 디자인을 설정해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하시겠다 하면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고, 어차피 나중에 바꾸는 것도 돼요. 저는 지금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큐먼트로 한번 선택해서 바꿔볼게요. 스킨 적용 누르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스킨이 바뀌어진 거 보이시죠? 아까랑 약간 달라졌죠? 자, 이번에는 내 메뉴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 스킨 디자인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나타내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보통은 이제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그리고 3단형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많이 쓰시는 경우라고 했을 때요,
보통은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냐면 전체적으로 화면을 제일 넓게 차지해서 보이게 하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옆에 아까 뭐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즉 사이드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도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디자인을 그리다. 여기 업체는 어떻게 꾸몄나요? 위에 보니까는 스킨을 위에다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눌러서 일단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업체는 또 어떻게 꾸며놨나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위쪽에 타이틀을 넣고요. 요 아래다가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눌러서 들어가 볼 수 있게 위젯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실제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웬만한 업체들은 거의 다 1단형 레이아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넓게 보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제일 크게 보이기도 할 거고, 글도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게 보여지기도 하죠. 지금 이제 2단형을 찾고 싶기는 한데 나와줄라나 모르겠어요. 여기도 1단형인, 여기 2단형인가요? 자, 2단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단형과 비교했을 때 옆에는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가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이 더 좁아 보이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좀 쏠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1단형을 쓴다, 2단형을 쓴다에 대해 뭐 특별하게 어느 걸 꼭 써야 된다는 없지만, 일단 1단형 같은 경우 장점은 넓게 보여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무래도 가운데 예쁘게 보여진다라는 거, 요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위젯을 이렇게 위쪽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뭘 오시는 길이나 회사 소개 같은 걸 눌렀을 때 거기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위젯을 위쪽에 달아주는 게 가능하다면, 2단형 레이아웃의 경우는 요 옆에다가만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록을 여기다가 메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길 눌렀을 때 어디론가 넘어가게 위젯을 달겠다, 이건 되는데 위쪽에 달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그래서 블로그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거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해야 뭐 최적화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편한 거를 고르시면 되지만, 추천은 일단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하고요. 2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좀 많이 쓰여지던 레이아웃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2단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2단형을 쓰셔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다만 3단형 레이아웃은 너무나도 그 포스팅을 하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3단형 레이아웃을 고르게 된다면 양옆에 사이드바가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사이드바를 몰아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사나워요. 양쪽에 막 뭐 메뉴들이 있고 글 영역은 그만큼 좁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3단형은 가급적이면 제가 고르지 말라고 하는 레이아웃이고요. 보통은 1단형을 추천하고 아니면 2단형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정렬은 당연히 중앙 정렬이 좋으실 거예요. 글 영역은 넓게와 보통이 있지만 당연히 넓게로 가세요. 자, 사이드바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기본 메뉴는 보통 네이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찾으면 거의 네이버 블로그가 뜨게 되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두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메뉴 사용 설정의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블로그의 간판이 되는 영역인데요. 이 타이틀은 이따가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거는
일종의 분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분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웃 커넥트는 우리가 이웃이 있을 때 이웃 그 블록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웃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위젯의 경우는 여기 체크를 풀어주시거나 옆에 X를 눌러서 닫으시면 이렇게 체크가 풀려지면서 위젯이 사라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검색은 제가 위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위젯은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치로 요 조그마한 이런 위젯들을 조절해서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자, 밑에는 이제 위젯을 여러 가지 달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뭘 넣든 상관은 없지만 날씨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날씨가 위젯이 생겼으면 얘를 끌어다가 이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흰색 점선이 보일 겁니다. 이때 떼서 놔주시면은 그 위치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환율도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은 뭐 환율을 넣든 달력을 넣든 여러분들 맘이에요. 그래서 한번 위젯을 한번 써보시라고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위젯에서 얘기 드릴 건 바로 위쪽에 사업자 정보일 것 같아요. 자, 사업자 정보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아까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나 부동산 업체나 이런 곳들은 보통 이제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블로그업의 사업자 정보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해서 사업자 정보를 게재하고 확인한 후에 원하는 위치에 위젯을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한 정보만을 담거나 리뷰만을 담는 그런 블로그를 쓴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사업자 정보가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는 따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예를 들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위젯을 제작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요 밑에 위젯 직접 등록을 이용해서 위젯을 제작해서 내가 원하는 버튼들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위젯까지 설정하신 분은 밑에 적용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블로그에 이렇게 카테고리랑 그리고 요 날씨, 환율, 검색창 이렇게 제가 띄워놓은 창들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블로그 탭에 보시면 블로그에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의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는 회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관리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 탭으로 자동으로 와질 거예요. 어디에 눌러봤냐면 내 블로그에 딱 왔을 때 여기 카테고리라는 부분에 여기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요. 이렇게 누르면 블로그 탭으로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는 여기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요 카테고리 제일 큰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밑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이름은 게시판이라고 만들어지는데 23페이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라고 이름을 주라니까 저도 그대로 해볼게요. 하고 엔터 치면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시고 카테고리명을 바꾸시거나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를 또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시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요 라고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실수하실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을 지켜요라는 지금 만든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건강을 지켜요의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카테고리가 필요 없는 경우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카테고리를 끌어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까만색 선 보이죠? 이때 놓으면 이렇게 빠져나오고 요 밑으로 배치를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같은 수준을 만들 때는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일상을 돌려요. 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따로 연습을 하기 위해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 카테고리에 저장한 것들만 지우면 빨리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쓰시는 그런 게시판들이 있다면 그 게시판에 저장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연습하는 예제들은 저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떠나요랑 만약 이게 이제 기존의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구분을 해서 놓고 싶을 때 만약에 내가 구분 짓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구분선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 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분선은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가 놓을 수도 있고 활용이 가능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어떤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은 나만 글을 보게끔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게시판 자체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게 된다면 이 게시판에 이렇게 자물통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저장된 글은 나만 볼 수 있는 글로 이렇게 들어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게시판을 나중에 혹시 저희 위젯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위젯 게시판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러면 위젯 게시판은 나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위젯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림들을 넣어놨어도 포스팅에 섞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겠죠. 자, 일단 카테고리를 설정하셨다면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적히고 확인. 그런 후에 내 블로그에 가서 카테고리 보시면 아까 전에 설정한 카테고리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한번 설정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카테고리명은 너무 길게 지으면 줄이 내려가서 보이기 때문에 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짤막하게 카테고리명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까지는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일단 질문 있는지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본 후에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마저 할게요. 자, 그럼 상단 메뉴 설정하기이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내 메뉴의 관리, 여기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메뉴 관리 중에 첫 번째 상단 메뉴 설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뉴에는 프롤로그랑 블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프롤로그로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의 게시글들이 바로 이렇게 열려져서 보여요. 이런 게 프롤로그예요. 여기도 아까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게시글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칸 한 칸으로 보이고 눌러서 보면 그에 대한 블로그를 볼 수 있게 이런 형식으로 보이는 건 프롤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보일 방식을 블로그형으로 할 거냐 프롤로그로 할 거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글을 적게 된다면 글 개수가 많지가 않죠. 그때는 프롤로그로 해놓으면 되게 썰렁해 보입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그대로 두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옆에 지도 서재는 옆에 이제 지도나 서재가 보여지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도에서는 위치 정보가 첨부된 글이 보이는 건데 굳이 필요 없으면 풀어버리면 돼요. 서재도 글감이 첨부된 글을 보여주는 건데 필요 없으면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 밑에 상단 메뉴 지정인데요.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지금 현재는 잘 보이겠지만 블로그에 글을 적게 되면은 뒤로 내려가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 프롤로그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블로그 카테고리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카테고리들은 앞에 상단에다가 꺼내 놓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상단 메뉴 지정이에요. 그래서 4개까지 블로그의 카테고리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4개 선택을 해보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다시 내 블로그에 가서 보면은 이 위쪽에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아까 전에 선택했었던 카테고리들 이름이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내가 어떤 글을 적으면 카테고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프롤로그로 봤을 땐 카테고리 메뉴가 보이질 않지만 상단 메뉴로 해놓은 경우는 프롤로그로 두더라도 상단 메뉴에 이 4개의 메뉴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블로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 내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카테고리들은 요 앞으로 빼놓으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단 메뉴 설정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타이틀이나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킨 배경이라는 곳은 이 전체적인 블로그에 스킨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스킨들이 있는데요. 추천은 안 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킨을 배경으로 깔아주실 때 활용하는 메뉴예요. 지금 컬러는 흰색을 고르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보일 건데, 일반적으로 블로그들을 보시면은 배경은 하얘요. 그리고 이 위쪽이 이렇게 디자인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얀색이 보통은 팽창색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하얀색을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창 같은 경우는 스킨으로 깔아 놓은 건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면 스킨의 경우는 이런 모양의 그림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킨을 만든다면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림을 배치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킨을 제작할 때는 직접 등록해서 만들게 되고요. 가로는 최대 300, 세로는 사실 제약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위젯이라는 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약간 공간을 띄워 놓는 그런 형태로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킨은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습하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 두 번째 이 타이틀을 다룰 거예요.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 간판이 되는 게 타이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역의 높이는 60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도창원에서 만든 이 모양이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600까지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는 만든 것 같고, 어떻게 만드시든 본인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 마음에 드는 영역의 높이만큼으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이미지들인데요. 요런 거를 설정했을 때 내 블로그의 성격을 나타내긴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요런 거보단 직접 등록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의 경우는 가로는 무조건 966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가로는 966, 세로는 저는 한 300 정도로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 새 탭 하나 눌려서 오래간만에 미리 캔버스 가볼게요. 디자인 만들기로 가서 사이즈, 크기 조정은 직접 입력을 누른 후에 가로는 966, 세로는 아까 50에서부터 600까지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저는 한 300 정도만 만들려고요. 디자인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하기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왔을 겁니다. 제일 간단한 형식으로는 그림 넣고 여기다가 글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간단하긴 하겠죠. 그러면 사진을 하나 넣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볼 건데, 제가 정보 창고라고 했었던지라 정보라고 쳐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네요. 물론 사진을 미리 찾아서 예쁜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런 걸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사진이 들어가거든 이제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고 저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제목을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 추가하고, 제 블로그 명이 이번에 지은 게 링링의 정보 창고거든요. 좀 심심하게 지었지만, 자 어쨌든 요거 이름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하고, 이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외곽선을 흰색으로 놓을게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어서. 그래서 흰색으로 두께를 조금 두껍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글씨 색깔은 뭐 마음에 드는 색깔 두면 되겠죠.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블로그 말고 쇼핑몰 과정 하면서 하셨던 부분인지라 간단하게 한번 꾸며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장은 가급적이면 PNG로 해주세요. JPG보다 PNG가 좀 더 해상도가 좋아 보여요. 별로 특별한 거 한 건 없고 사진 넣고 글씨 쓰고만 했어요. 뭐 나중에 더 이쁘게 꾸미실 분은 더 이쁘게 꾸며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기 쉽게 이름 정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에다가 집어넣는 차례입니다.
자, 일단 제작 중이실 거라 조금 기다렸다가 설명 이어서 할게요. 지금 8시 19분이니까 한 뭐 5분 안에 제작이 될 거라 생각은 들어서 한 25분 정도에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타이틀 모두 만드셨다면 다시 우리 블로그에 요 화면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신다면 잠깐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내 메뉴를 누른 거고 밑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른 화면입니다. 여기 타이틀이라는 부분을 좀 전에 제작을 한 거예요. 타이틀을 눌러주시고 요 영역의 높이는 아까 내가 설정한 타이틀의 높이로 설정해 주세요. 저는 300으로 했으니까 300을 주지만 만약에 타이틀을 600으로 제작하신 분은 영역의 높이를 600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디자인은 직접 등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에서 죄송해요. 파일 등록에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 해보면 여기 적용이 돼서 보일 거예요. 마음에 들면 적용 눌러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블로그에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가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타이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신 후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이버 메뉴란 이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 블로그 홈 이런 거 적혀 있는 메뉴가 네이버 메뉴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내 블로그의 디자인과 맞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니까 그 중에 내 블로그랑 좀 비슷해 보이는 걸 골라주세요. 어울리는 걸 써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블로그 메뉴에서는 요 프롤로그 블로그 여행을 떠나 요 부분이 이제 블로그 메뉴예요. 그래서 블로그 메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거 그냥 투명한 형식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컬러를 없애서 투명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폰트는 기본색과 강조색이 있는데 기본색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색이라면 강조색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색이에요. 근데 너무 저도 까만색이 싫어서 약간 회색으로 하고 강조색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졌죠. 자, 전체 박스는 저는 추천 안 하는데요. 왜냐면 딱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는 딱 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글씨 이 포스팅 자체가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게 바로 전체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박스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으면 딱 고정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넓어 보이지 않다면 테두리가 쳐져 있지 않은 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체크 안 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물론 개인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하셔도 되긴 해요.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카테고리 박스가 되겠고, 제목색과 내용색이란 이 카테고리 위쪽에 제목의 색깔을 바꿀 거냐, 제가 파랑으로 줘보면 이렇게 카테고리 색깔이 파랑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목색이 이 카테고리라는 글자의 색깔이라면 내용색은 여기 있는 내용의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 그룹 박스인데 그룹 박스는 이렇게 어떤 그 해당 그룹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 박스도 추천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구분해서 놓겠다 하시는 분은 체크해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개인 마음대로 꾸미는 거니까. 자, 댓글 스타일. 여기는 글이나 댓글이 적힐 때 글 제목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댓글의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제목 색깔은 저는 파란색으로 좀 남색 계열로 하고 싶고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내용 색깔은 지금은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강조색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댓글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중에 고르셔도 돼요. 자, 프로필. 이거는 이제 프로필 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타일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테두리가 없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폰트의 내용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이 가능해요. 자, RSS 로고는요. 요 끝에 있는 이 RSS PD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피들레이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RSS로 내가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가면은 받아볼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디자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내 블로그의 모양과 좀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그냥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젯. 이 위젯은요. 우리가 아까 위젯 넣은 것들을 좀 위주로 볼 건데 제가 아까 여기 날씨랑 환율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날씨랑 환율의 위젯 모양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어요. 날씨는 난 이런 모양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환율인데 환율은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젯의 스타일을 고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죠? 그러면 적용하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내 맘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 있다면 한번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원하는 분도 있죠. 나는 타이틀을 넣고 싶지 않고 이런 느낌의 스킨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크기를 사이즈가 스킨이 아까 3000에 가로가 3000에 세로는 맘대로거든요. 그러면 한 뭐 600 정도로 제작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고 사이즈를 좀 넓혀서 모양만 좀 맞출게요. 만약에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넣겠다라고 한다면 다운받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작한 것은 어디다 넣는 거냐면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에 스킨에 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단 영역에 파일 등록해서 아까 제가 스킨이라고 대충 만들어 놓은 걸 넣을게요. 그럼 이 밑에 깔릴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타이틀은 지금 스킨과 같이 겹쳐 있으면 정신사납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여기서는 컬러를 아예 여기 난으로 없애버리고 영역의 높이는 아까 600까지 타이틀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띄워서 적용하면은 요거는 스킨이에요. 자, 스킨과 타이틀의 차이 대략 보이시나요? 그래서 디자인은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단순하게 그냥 보이게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디자인은 더 이쁘게 꾸며서 만드시면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이게도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 600 말고 더 넓게 해도 되긴 한데 만약에 더 여백을 주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스킨이 더 덮어져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얘를 크기를 제가 1000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끝에를 1000 좀 많은가? 800으로 해볼게요.
그러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새로 받아본다고 해보죠. 그리고 제가 스킨을 블로그 스킨 1이라고 해서 또 저장을 할게요. 얘를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아까처럼 스킨 배경을 넣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이제 침범해요. 왜냐면 타이틀의 크기가 600까지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만큼을 더 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투명한 위젯을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복잡한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볍게 이제 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바로 투명 위젯 만드는 걸 알려드리기에는 HTML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스팅 쓰는 거 하고 나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아직은 좀 아낄 건데요. 만약에 나는 그래서 여기 스킨을 만들어서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가로는 3000까지 가능하고 세로는 한 600 정도 놓으시거나 600보다 조금 넘게 놓으시면은 아마 넘어가지 않게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타이틀로도 커버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작하시면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니까 스킨을 넣으니까 여기 글씨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스킨은 타이틀처럼 어느 일정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메뉴 색깔이 안 보이니까 네이버 메뉴의 색깔에 글씨 폰트색을 저는 흰색을 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조금 뭐 회색깔로 가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누르거나 그러면 눈에 띄게 되겠죠, 여기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이틀이라든지 스킨은 언제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이제 맞춰서 스킨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 업체의 성격에 좀 더 맞게, 네, 뭐 인테리어는 보통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모양하고 밑에는 이제 위젯들을 배치하잖아요. 위젯은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 이제 포스팅 쓰고 나서 위젯을 할 거라서 조만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젯 전까지 스킨까지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참고해서 보신다면 책에서는 47페이지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 남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를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 즉 수요일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우리가 스킨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거, 글을 쓰는 거부터 이제 또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쓰기, 즉 블로그에 글쓰기, 블로그 사진을 활용해서 글쓰기, 콜라주 형식의 사진을 활용해서 글쓰기와 동영상 삽입해서 글쓰기, 요런 부분들, 즉 책에 있는 이 포스팅 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쭉 본다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 책에서는 기본적인 글을 쓰는 방법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글 쓰는 걸 연습해 본 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글 쓰는 게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사진은 이 예제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처음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사진을 더 준비해 오시거나 할 거는 다음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오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분 남았네요. 그러면 3분 정도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정리하셨다가 이따가 8시 50분 이후에 퇴실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